자, 다만 이런 투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가치 판단을 제대로 내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대차가 오르는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오늘은 현대차의 날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현대차 시가총액 3위 탈환. 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현대차입니다. 무려 상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그 중심에는 일단 보이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큰 걸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들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 큰 기업이 2배나 오르는 모습인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매수한 이유가 뭘까? 역시나 아틀라스 기대감입니다. 현대차의 자동차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피지컬 AI 회사로서의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자, 다만 이런 투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가치 판단을 제대로 내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대차가 오르는 이유는 자동차 파는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현대차, 그 가치는 이때까지 퍼 7, 8 맨날 저평가, 만년 저평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배나 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기에는 로봇주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런데 기업분들이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하다 보면은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그냥 붙이는 사람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많이 주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퍼가 많이 높은 애들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많이 고평가 받은 애들, 그 친구들 갖고 와서 야, 얘가 지금 퍼가 몇인데 그럼 얘도 퍼가 몇이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 논리가 절대 틀린 건 아니거든요. 또 그 반대로 아니다, 얘는 이제 로봇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로봇 언제 만들어서 언제 팔겠냐, 아직은 좀 많이 이르다, 지금 이렇게 2배 오른 건 좀 고평가다, 이렇게 말해도 그 또한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현대차 같은 기업을 볼 때 야, 이거 이렇게 올라도 돼? 야, 매수 매수 매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상승을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가 있고요. 물론 좀 멀리 지나서 보면은 역시 그때가 고점이었어 이런 얘기가 나올 확률도 높긴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이 상승을 즐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는 좀 결이 다른 상승이죠. 반도체는 실제로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대,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대, 그리고 거기에 예상 실적이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조금 정확하게 되는 반면 이렇게 꿈을 먹고 자란 섹터가 들어가는, 특히 지금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은 가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냅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상승할 때 우리도 당연히 그 상승 코인 타 봐야겠죠. 아틀라스가 최고란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S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아틀라스가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한번 쓱 보자면은, AP통신은 보통 선도적 로봇 업체들도 실수를 우려해서 실제로 공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꽁꽁 숨겨놓죠. 혹시나 애가 갑자기 넘어지거나 이상한 짓 하면은 정말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틀라스는 그거를 돌파했고 실수나 부족함이 없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는 아틀라스가 더 이상 프로토타입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했다고 했고요. 미국에서는 아틀라스가 옵티머스보다 더 뛰어나다 등등 이러한 평가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포함한 그룹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최근 불기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진짜 돈 버는 애들은 뭐야, 이런 것들도 찾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SL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 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밸류체인 기업도 잠깐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로봇주야,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SL도 그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SL에 대해서 로봇바디 모듈 업체로 성장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 66,000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틀라스는 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틀라스의 바디 모듈을 이 SL이 조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틀라스는 부품사로부터 모듈 형태로 소싱해서 조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헤드 모듈은 현대모비스가 담당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바디가 아직까지 공석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래, 근데 다른 기업도 많은데 왜 굳이 SL이냐? 참고로 SL은 이미 스팟에 다리 모듈, 스트레치에 방향 지시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L 이번에도 따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거죠.
최근 들어 SL이라는 기업의 주가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더 좋은 흐름 보여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휴머노이드 기대감은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지금 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산업의 초기 시장에는 막대한 자금이 모이면서 생태계가 조성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피지컬 AI 투자와 현대차의 28년 아틀라스 3만대 양산 로드맵 이런 것들이 벌써 시장에는 반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사 피규어 AI는 57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본을 모으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 왼쪽에 보다시피 얼마 전에 상장한 ETF입니다.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ETF인데 ETF가 오늘 15%나 폭등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 혹자는 이제 이걸 보고 2차전지 같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70만원. 현대오토에버도 최근 엄청나게 오른 기업 중 하나죠. KB증권의 목표가 70만원을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시장의 핵심 인프라 사업자로 본다고 하는군요. 자,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25조 원이나 투자해서 글로벌 11개국 생산 거점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 수혜를 현대오토에버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현대오토에버 차트가 미쳤습니다. 그런데 70만원이 목표가라고 하는데 더 오를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로봇에도 뭐가 들어간다고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자, 로봇의 시대가 개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 배터리가 AAA 건전지 넣을 순 없겠죠.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단순 LFP 배터리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하는 3원계 배터리나 아니면은 전고체 여기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딱 봐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차와 다르게 배터리를 탑재할 장소가 크지 않습니다. 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무게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피인데도 이제 용량이 많은 고성능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3원계 원통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2차전지와 전고체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왼쪽에 이제 전고체 관련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상한가로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섹터가 있는 반면 아쉬운 섹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식료가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신한투자증권은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이오 부분에서 중국산 제품 공급 확대와 가격 경쟁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더 하향해서 26만원을 제시했고요. 다음으로 IBK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가를 175만원에서 167만원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 그 불닭 아직도 인기 좋다며 근데 주가가 왜 이래? 그리고 또 얘는 왜 이런 평가를 내린 거야? 하고 봤더니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공장의 주말 특근을 중단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고요. 연말 내수 물량을 늘리며 수출 증가율이 둔화가 되었으며 연말 마케팅 등 일회성 비용 등이 4분기에 조금 실적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삼양식품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까요? 다음입니다. 미국 반도체 미국에서 안 만들면 관세. 자, 관세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AI 칩이나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팔고 싶다면은 미국에 공장 짓고 거기서 만들어서 팔아라 라고 언급을 했어요. 사실상 이거는 우리나라랑 대만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만은 이미 공장을 10개 짓고 무관세 혜택을 받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그 기준이 대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 초반 반도체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또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대단하네요. 다음입니다. 관세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당연히 봐야겠죠. 주말 사이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살짝 요상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자 유럽에서는 꾸준히 반대했고 이번에는 군사훈련을 위해서 그린란드에 인력을 파견했는데 트럼프가 너 관세 또 시전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냥 단순히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오려고 저렇게 윽박 지르는 거다. 트럼프 모르냐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유럽 내에서도 이거 강하게 반응해야 된다. 기존에 이런 걸 정해놨다고 해요.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국가가 EU 회원국을 상대로 부당한 조치 등을 행할 때 즉각적으로 발효되는 보복을 위한 법적 도구가 무역 바주카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지작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모델 3 단돈 3천만원대. 테슬라가 작정을 했나 봅니다. 모델 3를 할인했다고 하고 스탠다드가 4,199만원, 롱레인지가 5,299만원에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기차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단순 계산했을 때 스탠다드가 3천만원 후반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참고로 소나타 풀옵션 가격이 3천만원 후반이니까 야, 그 돈이면 이 이야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모델 3가 FSD는 안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면은 야, 그때 이거 어떡하냐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FSD를 하려면 조금 더 비용을 주긴 해야겠지만 기리분들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하실 것 같나요? 소나타 풀옵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율주행이 되는 테슬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서학개미 복귀를 위한 비기 제1장. 야, 이건 좀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서학개미 매수 상위를 보면은 다들 레버리지를 좀 선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배 레버리지, 세배 고버스 등등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러한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데 이거를 한국에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단일기업 2배에서 3배 레버리지를 검토했다고 하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합니다. 이런 상품 자체가 우리를 좀 많이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차피 미국에 있는 거 한국에도 안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할 거면 한국에서 해라, 뭐 이런 전략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한국은 많이 보수적입니다. 과연 이거를 허용해 줄 수 있을지, 또 언제 가능할지. 이름만 두세 배고 채권 끼워 넣어가지고 실제 배율은 뭐 1.2배, 1.3배 뭐 이런 상품은 아닐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서학개미 복귀를 위한 비기 제2장.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한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는 26일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일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3월에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훨씬 빠르게 긴급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한도를 늘리기 위함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한도가 이미 꽉 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위해서 이미 지난 11월부터 지난주까지 코스피에서 2조 넘게 매도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의 포지션인데, 지금 보니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동안 엄청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긴급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점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5,000이 코앞입니다. 코스피 4,900을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DB증권에 따르면 꼭 이렇게 주식시장이 기록적 상승을 볼 때마다 마디 숫자는 항상 찍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디 숫자가 뭐냐, 뭐 3,000, 4,000, 5,000 이런 숫자를 말을 하는데요. 1998년 이후부터 시작된 붐에서도 실제로 1,000을 달성했고, 그 다음에 뭐 2,000도 달성했고, 3,000도 달성,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3,150인가 거기까지 찍고 떨어지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주식시장을 움직인 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4,900까지 왔으면 5,000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수 버튼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5,000 꿈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홍보회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오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